이게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죠.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로 빠져들어요. 17세기 유럽인들이. 다 있었던 거잖아요. 다 해봤던 거잖아요.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들어 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? 무엇이 가장 이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? 라고 할 때, 요 세 가지, 17세기 일반이기 상황에서 요 세 가지 모두 다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온 정답이 자연과학입니다. 그래서 근대를 자연과학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.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. 자연과학이 가장 틀림없어요. 틀림없습니다. 그게 자연과학입니다. 게다가 자연과학은 뭐 세종시대에도 자연과학이 있었대. 그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에요. 자연과학이 여기서 말하는 근대 자연과학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과정, 절차를 거쳐서 자연과학. 여러분들 이 자연과학이 뭔지 잘 아셔야 됩니다. 자연과학의 특징은 뭐냐? 자연과학의 특징은 첫째, 절차의 투명성. 그리고 절차의 투명성. 그 다음에 실험에 의한 반복 가능성. 이 두 가지가 자연과학의 특징입니다.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? 절차의 투명성, 실험에 의한 반복 가능성. 그리고 이것이 좋은 거냐, 나쁜 거냐, 선한 거냐, 악한 거냐를 묻질 않은 거예요. 자연과학자들이 저 사람 철학 강연, 저 새끼 저 철학 선생인데 인간성 진짜 나쁜 것 같아. 어? 막 길에 가르침 팍팍 뱉고 다니더라고. 저 철학 선생이 가르침 뱉으면 되겠나? 이런데 제가 가령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물리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가르침을 막 뱉고 다녀. 근데 웬만하면 과학자니까 말이야. 그렇게 착하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안 뱉었으면 좋겠네.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철학 선생은 가르침을 뱉으면 안 되지만 물리학자는 괜찮아. 가르침을 뱉어도 용서해 주잖아요. 우리가 용서. 자연과학자들에게 선과 악을 따지라고 하진 않죠. 선과 악을 따지는 건 뭐예요? 여기 조음의 이데아, 여기 선과 악을 따졌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연과학 특징이 뭐냐면 가치 중립이에요. 얼마나 일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? 선악을 따지지 마라.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. 누구나 다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. 실험에 의해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요렇게 요 세 가지 정도만 있으면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이거는 진리 타당성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. 진리 타당성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. 요 세 가지만 있으면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절차의 투명성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요 자연과학적인 이념 위에서 근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습니다.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하고는 근대 민주주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. 근대 민주주의는 요 위에서 성립합니다. 근대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특징이 보통, 비밀, 직접, 평등 선거잖아요. 근데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절차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 원리로 갖습니다. 그것 위에 있어야 말하자면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학에서 진리의 타당성처럼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형성됩니다. 자연과학인 게 이게.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성찰 말고 다른 책이 뭐 여러분들 성찰을 치면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 탐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데카르트는 성찰을 빼고 다른 모든 책 다 자연과학 책들이에요. 17세기에 그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 해도 그 사람은 뉴턴보다는 아래입니다. 바로 그러니까 17세기의 슈퍼스타 누구냐? 뉴턴입니다. 뉴턴입니다. 저는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우리 현대 자연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.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. 그거는
자연과학이 이룩한 업적이 있는 거예요. 17세기부터. 사람들이 누구나 다 동의할 수, 그러니까 자, 거대 그리스 세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로마 시대는 황제 지배했지 않습니까?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지배한 유럽이 있었잖아요. 근데 17세기 이후에 누구나 다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과 자기의 인간성과 자기의 도덕적인 지향점과 그런 거 다 떠나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진리의 표준을 만들어낸 건 자연과학밖에 없어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다못해 이슬라믹 스테이트, IS 있지 않습니까? 오늘날 최고의 야만인들, 걔들도 자연과학을 인정해요. 최신 무기를 사들이려고 난리예요. 네? 놀랍죠? 아, 이슬람 국가 건설한다. 막 그러는데, 어딥니까? 이라크 모술 지역에 있는 그 오래된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유물들, 그 파괴한다고 막 그랬잖아요. 파괴한 건 몇 개 안 돼요. 그냥 쇼맨십으로. 대거 그 물건들 갖다 골동품 있지 않습니까? 진짜 비싼 거. 그런 거 다 팔았어요. 지금 팔아갖고 그걸로 무기 사. 그 정도로 자연과학 최신 무기가 필요한. 최신 무기가 없으면 IS 스테이트라는 게 어디 있어? 알라가 다 뭐 불벼락 내려주나? 자, 그걸 보면서 이 현대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종교적인 이 근본주의자들도 최신 무기는 결국 미국이 이기게 돼 있어. 최신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팔지 마라 막 이러면 걱정 안 해. 크게 걱정 안 해. 걱정 안 하는데 이게 자연과학입니다.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간이 이제 이 상황에 처했어요. 자연과학이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연과학이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닌데 이 상황에 답을 냈습니다. 과학의 시대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학이 답을 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그냥 사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절대로 철학이 우리 사회에 대답을 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 안 해요. 제가 철학으로 먹고 살고 있지만 이건 항상 사적인 즐거움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자연과학의 시대. 뚜렷하게 인식을 해야 돼. 그래야 자연과학자들한테 뭐 인문학적 통찰이 부족해 이런 헛소리를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. 자연과학자들을 만나면 잘 좀 돌봐 주십시오. 이렇게 말합니다. 예.